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2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3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2월 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개묘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에 임수가 되겠습니다. 묘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천간 10개, 10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수라고 하죠. 물숫자를 써서 수의 기운,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바로 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 읽을 땐 임수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또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또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양의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음의 기운도 있는 것이죠. 음수.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을 전제로 해서 있고요. 또 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적대적인 것 같지만은 서로 존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양이 없으면 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개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똑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일 공부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라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수라 하더라도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를 음과 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이냐? 큰 물이다고 해서 대해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은 아니고 작은 물이라고 해서 우로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를 드는 것이고요. 바다가 꼭 양수냐 임수냐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 특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인 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다의 반대는 작은 물이고, 그 다음에 넓다의 반대는 좁은 물이고, 깊은 물의 반대는 얕은 물이죠. 그래서 우로수와 같은 것 내지는 옹달샘과 같은 그런 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가장 대표적인 것,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물이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너울이 생기고 심하면 쓰나미, 더 심하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충분하는 성질이다라고 하고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간 임수가 왕해졌을 때 물이 범람하느냐 범람하지 않느냐를 가장 잘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항상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을 써서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아져서 무토를 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하고 또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보좌해주는 그런 개념으로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정답이고, 반대로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아무리 대해수 큰 물이라 하더라도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수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갖다가 금생수해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수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겠지만,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고요. 개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 청징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징이라고 하는 뜻, 맑을 청자에 맑을 징자, 청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맑고 깨끗함을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지만은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 기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무엇을 사용했느냐? 개수일간을 왕할 때는 화를 사용하고요. 수가 왕하면 사주 자체가 추워지기 때문에 화를 취용해서 조후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겠고, 개수는 임수를 왕했을 때 무토 관성으로서 통제하고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상인 목으로서 개수를 갖다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인데,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관으로서 재성인 화를 생하는 상관, 생재하는 그런 국사가 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임수는 오늘 임수는 왕하면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약하면 인성인 금을 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나는 원령 묘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 경칩이 되면서 묘월이 되고요. 묘월에는 경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춘분이라고 하는 절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춘분보다는 이제 경칩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뭐가 된다? 월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인월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모두 계절로는 봄이 된다. 춘절이다라고 하죠. 봄이 되는데, 인월은 초춘이라고 하고요. 묘월은 이제 중춘이라고 표현한다. 진월은 이제 모춘이라고 해서, 진월이 되게 되면은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런 이제 진월이 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인묘진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월은 특히나 이제 뭐가 왕하냐? 오행으로는 목이 왕한 목왕절이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인묘월이 목이 왕한데, 그 중에서도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이 왕한 반면 수는 묘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됩니다. 사지, 죽을 사자, 땅 지자, 사지가 돼서 사지하게 되면 굉장히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사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임수는 신왕했을 때는 뭘 쓴다? 무토병화를 쓰는 것이 기본이지만, 신약했을 때 무토병화가 아니라 일단 인성을 써가지고 약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 임수가 사지가 되면서 목은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의 기운을 목에 더 설기시켜서 임수 자체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묘월의 임수,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토를 덤벙 쓰면 안 되고요.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나를 생조해 줄 수 있는 금생수 하겠죠. 그래서 금을 먼저 이렇게 얻어가지고 약한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인월에는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경금 취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묘월의 임수는 경금보다는 신금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 이것은 원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텐데, 원래 인월은 간목이 그 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간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금을 썼지만은 묘월은 그 본기가 뭐예요? 을목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을목은 경금으로 제하는 것이 아니라 신금으로 제하고, 또 임수 또한 신금으로 생하게 됩니다. 이 묘월에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하고 묘 중에 있는 을목하고 서로 자꾸 암합하려고 하는, 서로 상합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인월에는 경금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는 신금을 쓰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신금을 얻어서 임수가 생조를 얻고요. 또 다시 지지로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을 얻어서 임수가 다시 왕해지는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은, 무토를 이렇게 써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가 있죠. 이는 신금을 먹고 해수 자수를 보게 되면 임수 자체가 왕해지기 때문에 무토를 쓸 수 있지만, 만약에 그냥 딸랑 하나, 이제 인성 하나 얻었다라고 싶을 때는 무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임수는 신왕 내지는 신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한 경우에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주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묘월의 임수는 신금을 쓰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수가 왕해졌을 때는 무토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텐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격과 국을 논하는 것입니다. 격과 국을 논할 때는 제일 먼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주 전반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묘목은 이거는 음목이 됩니다. 음목.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생을 합니다. 생을. 가 생하죠. 목을 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간 임수가 목을 생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간과 월지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뭐예요?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가 되죠. 생하자는 인성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처럼 아생자,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신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가 양음대 음이 관계가 됐을 때 식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상관인 경우에는 양대 음이라든가 음대양,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상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설기태과하다. 일간은 약하고 뭐가 왕하다? 일간은 약한데 상관만 왕하다. 설기태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뭐 명리용어로서는 수목, 진, 상, 관, 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상관, 상관격 중에서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인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왕한 상관도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으면 이걸 갖다가 상관패인 내지는 상관패인 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을 얻어서 임수를 생하고 해수자수를 만약에 더 본다라고 하면 무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무토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임목을 얻었기 때문에 식상이 더 왕해지고요. 일간은 더욱 약해지게 됩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술토를 받습니다. 임술일주가 되죠. 묘수랍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임수 자체가 3주까지만 지지를 놓고 보게 되면 임수가 뭐가 없냐면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금방 고갈돼서 날아가죠. 일지에 술토라고 하는 또 마른 땅이 있으면 임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릴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인성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월간의 개수를 얻었고 다음에 연간의 임수를 얻었습니다. 자, 얘는 겁재가 될 거고요. 얘는 비견이 되는데, 똑같이 일간 임수와 마찬가지로 겁재와 비견 또한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은 없죠. 사주 분석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간이 굉장히 약한데 천간에 비견 겁재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견 겁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도움을 받겠죠. 조금이라도. 하지만 내 비견 겁재가 형제 자매와 같은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이 약하다.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마음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마음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겠죠. 반드시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된다? 그렇죠. 인성을 얻거나 하다못해 비견 겁재를 얻어서 수가 근원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시.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었죠. 월간과 연간에 비견 겁재가 있어도 똑같이 뿌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경자시를 보게 되면 자수의 임수라고 하던 일간과 그다음에 비견 겁재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미약 하나만 또 경금이 투출해서 이렇게 수를 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수가 왕할까요? 목이 더 왕할까요? 거의 비등비등할 것 같지만 일단은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왕한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목이 더 왕한 것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대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상태에서 금수운을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더 왕해지죠? 금수가 왕해지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자시뿐만 아니라 신해시 또한 마찬가지죠. 이것 마찬가지로 자수는 아니지만 해수의 임수하고 비견겁재가 뿌리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까지 임수로 이렇게 생해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후에 생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민시가 된다 그러면 천간의 임수 개수가 천운일기교 전체가 천간이 다수로 이루어졌지만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 다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뭡니까? 이거는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더 왕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술토까지 있으면 수는 굉장히 망하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목화운으로 가면 안 되고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계묘시 또한 마찬가지가 되고 또 좋지 않은 생시 갑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목이 임묘진 목이 왕한 것도 왕한 거지만 진술상충하기 때문에 토가 왕해져서 임수를 갖다가 극할 수도 있는 그런 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을사시 마찬가지고 병호시 마찬가지고 정미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시든 간에 임수가 뿌리가 없게 되겠죠. 옷을 합해서 병화같이 투출하게 되면 수가 금방 고갈될 수 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신시가 됐다라고 하면 자 신금 하나에 임수, 계수, 임수가 뿌리를 뒀죠. 그러면 이거는 토가 왕할까요? 수가 더 왕할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지? 글자 수를 셉니다. 금 하나, 수가 3개니까 4대, 토 2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뭡니까? 4대 2가 되니까 요거는 토가 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천간에 있는 글자 3개이지만 그 하나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다? 신금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수가 좀 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화운을 보기보다는 금운을 본다든가 아니면 수운을 봐서 일간 자체가 좀 더 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지로 시지에서 또 술토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투출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일간은 약한 것이다. 금수운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수운으로 가서 좋으냐, 사주 국사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냥 약한 내가 좀 생을 얻는다 정도이지 기가 막히게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아닐 것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자시나 신해시 정도 얻어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